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제9강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태조왕부터 소수유왕편까지 학습할 예정입니다. 꼭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구글 설문지 형성평가를 해주세요. 안 보고 적은 답은 표시가 납니다. 꼼수 부리지 않기. 온라인 수업에서 본인이 선택한 행동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공정하겠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은 그죠? 토착민과 연합하여 바로 졸본, 오녀산성 지역에 고구려를 건국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대 유리왕 때 수도를 평지, 국내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천도, 수도를 옮겼다가 천도거든요. 자, 그 이후부터 고구려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하여 성장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국내성의 모습이 지금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옛날 고구려 땅이었죠. 그죠?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자, 지금 보면 여기 국내성, 그죠? 국내성 성벽도 남아있고, 그리고 평지성인 국내성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 환도산성, 환도성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 장군총, 요거는 서울 석촌동무덤과 나중에 또 비교해서 볼 때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동방의 피라미드. 그죠? 자, 고구려의 거대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여기 보면 사람 보세요. 와, 사람이 엄청 작죠? 그리고 여기 보면, 비교해서 보면, 와, 엄청 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용총, 광개토 대양릉비, 태양릉, 이렇게 많아요. 자, 이 지역에 고구려의 그런 문화 유적, 역사 유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2004년 중국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버립니다. 그때 우리나라 좀 깜짝 놀랐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버리면서 이거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 뭐 관광 수입을 또 얻고자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그것까지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이제 급기야 2008년도에 중국의 동북공정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프로젝트가 동북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사, 그러니까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중국의 역사다. 고로 이 땅은 우리 거 맞다. 그러니까 영토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지하자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대사에 얽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역사를 정확하게 자기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지.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역사 왜곡이죠. 역사 왜곡. 그죠? 우리나라 역사인데 왜 중국 역사래? 그리고 중국의 지방 정권 아닌데, 그죠? 중국 지방 정권이라고 막 우기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민간단체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동북공정 얘기는 쏙 들어가고 미안하다 하고 서북공정 이제 신장 위구르 이쪽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서북공정 막 발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만 역사 왜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독도가 저거 나라 땅이라고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지금 역사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현재의 영토, 뭐 자원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그냥 옛날 과거의 이런 역사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모른다 쳐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어떻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지 그죠?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사랑하고 알려고 관심 가지고 독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구려 역사 뭐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동영상도 좀 보고 그지? 개인적으로도 찾아보고 학습도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역사의식을 바로 잡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학습, 고구려 역사학습 시작하도록 해요. 자, 그림 보이나요? 뭐를 나타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구휼제도, 바로 진대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진대법. 복지제도죠. 지금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뭘까요? 고국천왕 을파소의 건의로 실시되었어요. 고구려에서 3월과 7월 사이 봄에 곡식이 떨어진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었어요. 왜냐하면 긴긴 겨울을 이제 곡식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봄에는 보릿고개 아시죠? 이 보릿고개 라고 해서 배가 막 고픈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곡식이 다 떨어진 시기. 그때 이제 국가에서 바로 곡식을 빌려주고 이제 가을 추수 10월 달에 하고 나서는 곡식이 풍성해지니까 그때 갚으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휼제도, 구휼미를 이제 빌려주는 그러한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는 이 못된 귀족들이 이제 곡식을 조금 빌려줘요. 그런데 거기에 고리대를 붙이는 거예요. 고리대는 사채를 말해요. 그래서 조금 빌렸는데 막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게 너무 막 배로 불러나서 못 갚는 거야. 그러면 이 귀족이 뭐 땅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그리고 급기야 뭐 갚을 길이 없으면 너희 가족 전체에 노비가 될 줄 알아 하면서 노비로 삼아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막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막 가난한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못된 귀족들이. 그래서 그런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고국천왕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 진대법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고려시대 때 의창, 그리고 조선시대 때 황곡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휼제도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복지제도의 시작이 바로 진대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고국천왕처럼 어떻게 백성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펼치는 이런 왕이 되어야 되지. 막 백성을 괴롭히고 뭐 조금 빌려줬는데 막 이자에 이자를 붙어가지고 이제 막 이게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못된 귀족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뭐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경제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분야의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홍익인간의 이념 기억해야 되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자,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 고국천왕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한번 우리 기억하도록 해요. 고국천왕. 다 기억했습니다. 자, 고구려의 성장은 영토 확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1세기 후반 태조왕 나왔습니다. 태조 주몽인가요? 아닙니다. 주몽 아니고 6대 태조왕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태조예요? 네, 우리 고려의 태조 왕건, 조선 태조 이성계, 그죠? 나라를 세우면 태조라는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붙이는데 이 태조왕은 6대지만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해서 태조왕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자, 업적을 보면 옥저를 정복하였습니다. 옥저 기억나죠? 고구려 밑에 그 옥저 있고 그 밑에 동해 있는데 이제 옥저가 정복당했습니다. 그 민면들이제 그 옥저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요동지방을 공격합니다. 옛 고조선의 땅을 회복하려는 이런 고구려의 모습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현도군을 공격합니다. 이 현도 뭡니까? 바로 한9년 고조선을 멸망시킨 게 한나라 무제였죠. 그래서 이제 한9년을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의 큰 나라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한9년 중에 한 개가 뭐예요? 바로 현도였죠. 그죠?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은 9대입니다. 9대. 중간에 어디 갔어요? 네. 별 업적이 없으면 역사책에 등장하지 않아요. 자, 9대 고국천왕을 보면, 자, 태조왕은 외부적으로 팽창을 했다면, 고국천왕, 물론 외부적으로 팽창을 했지만, 내실을 가한, 그러니까 내부적인 시스템 정비를 잘한 그런 왕이다. 아까 무슨 법? 네, 진대법 시행한 그 왕이었죠. 자, 계루부 고씨. 왕위 세습을 이제 확정짓습니다. 계루부, 전루부, 관노부, 소노부, 순노부 이런 식으로 5개의 그 5부적 연맹 체제였는데 그거를 이제
게르 고씨가 왕위 세습을 할 수 있도록 딱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이 오부족의 아이덴티티, 오부족의 특징을 행정적으로 중앙, 동서남북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그러한 신하들을 왕 밑으로 다 재편을 해서 귀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이제 직계가 이제 왕을 계승하는, 그러니까 점점점 어때요? 왕권이 지금 강화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왕권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세기 동천왕. 자, 동천왕은 11대 왕인데 뭐 위기 상황을 극복한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위나라가 이제 침입해오죠. 이 위나라는 누군가? 중국입니다. 중국.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위촉오 삼국시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너희 유비관우 장비 들어봤죠? 그 이제 유비관우 장비가 있는 나라가 총나라고 조조의 나라가 위나라예요. 결국 위가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송건의 나라가 오나라인데 그 위가 침입해 온 거예요. 자, 환도성이 함락되는 큰 위기 가운데 고려가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을 나라가 아니죠. 바로 극복합니다. 그죠? 다시 전세를 가다듬어서 이 위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대외 팽창을 하는 시기가 동천왕 때다. 자, 다음에 4세기 미천왕 때. 그죠? 자, 미천왕 15대 왕인데 낙랑군을 점령해요. 이 낙랑은 뭐죠? 네, 항구년 중에 한 개였죠. 그리고 대방군도 점령해요. 이 대방군 또 뭐예요? 이제 낙랑군, 이제 여기 임둔, 진번, 현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래서 이제 중국 9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몰라도 일단 중국 9년을 몰아내는구나. 어디서? 한반도에서. 그래서 중국, 그죠? 중국의 세력을 이제 우리나라 몰아내는, 아우트, 자, 몰아내는 그런 축출. 자, 그리고 요동을 공격합니다. 다시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려는 모습.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전연이 침입해요. 얘들은 또 누군가? 아까 위도 그렇고 전연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위가 이제 통일을 했어요. 자, 뭐 중국 역사 조금 얘기하면 위가 통일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비 때요. 승상, 사마씨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신하가 쿠데타를 정변을 일으켰죠. 그래서 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호를 이름 바꿔요. 이제 나라 이름 바꿔버리는데 진으로 바꿔요. 위진남북조 할 때 그 위가 조조의 나라 위, 그리고 진, 이제 승상 사마씨들이 세운 나라가 진. 그죠? 자, 국호를 바꾸고 그러고 있는데 저 위에 중국 입장에서 오랑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흉노족, 선비족, 갈족, 강족, 저족 5개의 오랑코. 그거를 5호라고 했거든요. 오랑캐, 5호. 그래서 이 5호들이 5개의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국 사람인 한족, 진나라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걔들이 밑으로 내려서 동진이 됩니다. 자, 그리고 5호 16국 시대가 시작하는데 그 16개의 국가, 5개의 오랑캐가 세운 16개의 국가 중에 하나가 전연이에요. 이 전연이 이제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몰라내지만 이 이제 동진이 나중에 송제, 양진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남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5호 16국을 북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북조가 되는 거예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와 함께 맞물려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뭐 이거 다 머리 아프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국 역사는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위기 상황이 나타났어요. 바로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 이 고국 원왕 때 엄청난 큰 위기인데요. 자, 앞에서 고국 천왕 나왔죠. 지금 뭐예요? 고국 원왕이에요. 원왕이 원통하게 죽은 왕이에요. 자, 전연의 침공은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백제 근초왕. 자, 별 5개짜리 왕입니다.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그 왕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왕 고국 원왕이 전사 죽었어요. 고구려의 큰 위기예요. 이 위기를 고구려는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극복했죠. 아직 여러분 좋아하는 광개토대왕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는지, 누가 극복을 했는지 이제 보도록 합시다. 고구려의 큰 위기 속에서 고구려는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죠. 고국 원왕이
원통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위기에 빠진 고구려. 이 고구려를 잘 수습하는 그 왕이 누군가?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 그죠? 그래서 이 소수림 왕을 기억해야 돼요. 별 5개짜리.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리고 또 이 고국 원왕의 전사로 이제 죽음으로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의 중앙 집권 국가 체제 정비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4세기 소수림 왕 바로 요거 3개. 불교공인, 율령반포, 태학설립. 요것으로 바로 개혁과 그리고 고구려의 발전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바로 불교 수용입니다. 왕즉불 사상. 왕이 곧 부처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왕권 강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소수림 왕은 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안 되겠다. 고구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과감한 개혁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우호 관계를 맺을 사람들을 찾았어요. 이때 백제가 막 전성기고 막 이제 백제가 뻗어져 나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남쪽 중국은 이제 백제랑 친하니까 우리는 북중국 5호 16국 가운데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진과 우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는데, 그 선진 문물이 무엇인가? 바로 불교입니다. 이 불교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왕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막 가르쳤는데 그 부처님이 누군가? 바로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왕권 강화 정책. 그래서 승려도 이제 이제 많이 배출을 하고 사찰도 세우고, 그리고 불교를 통하여서 어지러운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로 통합을 하자. 새로운 정신적 결속, 이런 식으로 통합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바로 불교 수용 정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율령반포입니다. 율령반포.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불교를 수용하여서 정신적인 결속의 토대를 만든 후 이제 법을 만듭니다. 이것도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자, 율령은 율령격식의 준말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 격은 임시법, 식은 시행세칙. 뭔가 법령이 어때요? 세분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율령,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이런 것을 성문화, 그러니까 국가에서 딱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한을 강화시킨, 국가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왕이잖아.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왕, 지배층의 통치를 율령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중앙 집권화와 귀족의 특권을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중앙 집권 체제의 완비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그죠? 집중되었다. 뭐가? 권력이. 그래서 분산된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게 중앙 집권입니다. 그래서 왕 밑에 이제 귀족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왕의 말을 잘 들어야지 특권층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귀족들도 왕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법이 있기 때문에 왕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 중앙 집권 체제를 이렇게 완비를 시켰어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뭐 하는 것 같나요? 공부하는 것 같나요? 네, 이 사람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고 있죠. 왜?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학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자, 이 태학은 유교 교육기관이에요. 유교 교육기관. 그래서 미래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유교의 그러한 여러 가지 덕목이잖아요. 인과 예, 뭐 효, 충,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왜?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래 인재가 되면 다 누구 덕이야? 왕덕이지. 그래서 이것도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 이제 소수리 왕이 불교, 그리고 율령, 태학 이런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국가의 그러한 체제 정비를 마련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세의 태자 담덕이 왕위에 올랐고 그 담덕이 누구죠? 네, 광개토 대왕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는 그 왕이 탄생할 수 있었죠. 바로 위기를 어떻게 위기를 극복으로 만든 소수의 왕의 정책. 정말 시의적절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감한 개혁을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면서 진행하고 추진한 이 소수의 왕. 별 5개짜리 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사전 과제 제일 뒷장. 그죠? 삼국시대 연표 있었는데 다 준비하세요. 자, 우리 이제 복습하고 나갈 건데 지금 보면 책의 순서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죠? 네, 우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구려 조금, 백제 조금, 신라 조금, 그리고 다시 고구려 조금, 백제 조금, 신라 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별로 이제 삼국을 서술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나다 저 나라 나다 왔다 갔다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라별로 재편집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다 하고 그리고 백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신라 대신에 이렇게 연표로서 정리를 하면 가로가 공간이고 세로가 시간이잖아. 그래서 시공간 교차점을 이해를 하면 이 사고력이 또 확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지 정리해 나가면서 시기와 함께 그리고 삼국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발전했는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위에 시기에 다 특히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삼국의 정립기 이렇게 나오죠. 4세기는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바로 신라, 그지? 전성기, 뭐 백제 부흥기, 중흥기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태조왕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지방 현도군을 공격했다. 그지? 몰라도 돼요. 자, 태조왕은 정말 대외 팽창을 한 그런 왕이었구나. 그리고 이 중에서 옥저 정복,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국 천왕. 자, 태조왕이 대외 정복을 했다면 고국 천왕은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체제 정비를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르브 고시 왕위 세습 5부족에서 행정적 5부,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 이런 식으로 재편하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거 진대법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진대법 시행하여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했다. 이 정도. 자, 그다음에 3세기의 동천왕입니다. 동천왕은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죠. 위기가 침입해오죠. 중국. 자, 환도성에 함락되어 위기 상황이었지만 회복 후 대팽창으로 극복하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 낙랑군, 대방군 점령, 그리고 요동 공격이었죠. 자, 그래서 요거. 자, 요거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천왕 때는 어떻게? 중국 9년을 어디에서 몰아냈다? 한반도에서 그죠? 몰아냈다. 완전히 축출. 그죠? 요 정도 적어둡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요동을 공격하고 이제 그런데 중국 전현 5호 16국 가운데 하나인 전현이 이제 침입해 왔죠. 자, 그리고 고국 원왕. 이때가 백제의 전성기. 그죠? 백제 전성기. 별 5개짜리 근초고왕. 나중에 백제 할 때 별 5개입니다. 이 백제 근초고왕의 고국 원왕이 원통하게 전사했다라는 거. 그죠? 위기, 큰 상황. 자, 여기서 포인트 고국 천왕, 고국 원왕 이름 다르다는 거. 고국 원왕이 원통하게 전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별 5개짜리 소수리왕.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시험 문제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정말 개혁으로 극복한 그러한 사례다. 자, 먼저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율령 반포, 태학 설립.
이것이 모두 다 무슨 강화? 왕권 강화. 그리고 뭐 체제 강화? 중앙 집권 체제 강화. 그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과감하게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이게 다 중국 선진 문물이죠.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그죠? 위기 상황을 극복하였다. 요 소스윙왕 꼭 기억하시고, 자, 요 정도 이렇게 하고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합니까? 5세기 고구려 전성기, 그죠? 공부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 쫙 다 하고,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가야, 이렇게 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죠? 책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이 뼈대를 선생님이 잡아 놓으면 여러분 살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찾아보시고, 이 이제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아까 앞에 동북공정 얘기를 했는데,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오늘의 과제 안내입니다. 구글 설문지를 클릭하고 설문지의 답을 입력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